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질환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학교 조리실의 열악한 환경 또 처우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후드가 2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조리실 무원들이 발암 물질인 조리휴메 그대로 노출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지부 정경희 지부장님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경희 지부장입니다. 이 급식실에 설치가 된 후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한 설명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구 강동중학교 급식실 후드 배기팬이 2년 동안 역회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학교는 2021년도 1학기 상반기에 급식실 현대화 공사를 하면서 후드를 교체했는데 이때 공사가 잘못되어 역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일하시는 급식 종사자들이 환기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학교에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개선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22일이 됐어야 대구교육청과 동부교육지원청이 현장을 확인하고 감사를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올해 10월 20일까지 급식을 하고 이번 주 일요일인 19일까지 강동중학교는 급식실을 멈추고 후드 재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까? 환기가 되지 않아가 눈물 콧물 흘리며 실질적으로 일을 했고요. 조리움이 가득 찬 겨울에도 창문을 열고 일했다고 합니다. 튀김과 전을 동시에 하는 날이 많았는데요. 이런 날에는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혀서 일하는 도중에도 잠시 조리실을 벗어나 바깥 공기를 마시고 와야 했다고 합니다. 15년간 근무하고 작년 2월 말에 강동중학교에서 퇴직한 조리원 선생님의 정언에 따르면 동료 중에 한 명은 튀김하다가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마비가 오기 시작해 창문과에 한동안 기대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도 얘기하고 급식실 점검 나온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점검 나온 교육청 담당자에게 환기가 안 되어서 창문을 열었다고 말했더니 그러자 담당자는 창문을 열면 환기 성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창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창문을 닫고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환기가 안 된다는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조금만 더 성의 있게 들어줬다면 좀 더 일찍 후드 배기팬 역회전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현대화 공사를 한 곳이지만 이 조리휴이 학생들에게 노출이 되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조리실 바로 앞에 식당이 붙어 있습니다. 배식대 사이에 두고 문 없이 뚫려 있는 구조인데요. 조리움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터졌으니 당연히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밥 먹는 식당에 조리움이 갔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 관련한 조사도 이루어졌는지 현재로서는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리움이란 것은 이제 튀김, 볶음, 구이를 만들 때 허연 연기처럼 피어오른 유전기 속에 있는 미세먼지입니다. 네. 조리로 발생하는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면 조리움이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주에 대구시 교육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이 피해자 구제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셨다고 하는데 자, 이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에 대한 설명 자료를 냈는데 이 급식 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폐 검사와 이 공사 담당 업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교육청에서 설명 자료에는 적극적인 점검 노력을 다하지 않은 강동중학교 등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강동중학교에 기관 경고가 내려졌답니다. 제가 기관 경고를 내린 동부지원청 담당자에게 기관 경고를 받은 학교는 어떤 불이익이 있냐고 질문을 했더니 잠시 머뭇거리더니 불이익은 실제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솜방망이 처분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 구제책도 패시티 찍고 싶은 사람은 한 번 더 찍게 해주는 것이 다입니다. 마비가 오고 있고 두통과 코통증 등을 여러 증세를 이제 시달려 왔는데 폐암 잠복기를 고려한다는 패시티 일회성으로는 안 되고 다른 종합검진도 꼭 필요합니다. 또한 휴업한 임금 30%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은 주지 못할 망정 임금 손해까지 보게 하는 대구교육청의 이런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교육청에서 매년 급식실 시설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네. 네네네.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동중학교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계획에 없던 냉난방기를 2대 지원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났다면 냉난방기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급식실은요, 매년 여름만 되면 50도가 넘는, 그리고 습도도 80% 이상이 넘는 급식실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 급식 노동자가 폐암 판정을 받고도 산재 인정을 받기고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7년 10개월 대구 급식실에서 조리 실무원으로 근무하다 장년에 폐암 판정을 받으신 선생님이 산재 불승인이 났습니다. 9월에. 지난 월요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재심 요구 신청서를 낸 상황입니다. 이분의 불승인 이유를 보니까 10년에 못 미치게 근무했다는 겁니다. 네. 근로복지공단이 폐암 산재 여부를 기계적으로 10년 기준을 잡는 것도 문제이고요. 현장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입니다. 산재 불승인 난 선생님은 하루 종일 조리움이 발생하는 30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과 반지하 급식실에서 근무한 경력, 음식물 소각시설 시범 설치학교에 근무한 경력들이 있는데 이런 특수성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4년 6개월 근무한 중학교는 환기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안 느껴져서 화장지를 떼서 후드 밑에 대면은 이게 화장지가 나부껴야 하는데요. 화장지가 밑으로 축 처져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폐암 산재 승인받은 분들도 대구교육청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산재를 휴직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평균 임금 70% 외에 30%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대구교육청은 한 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 신청할 때도 행정적 도움을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폐암 당사자들이 사비를 들여서 노무사에게 의뢰해 산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받고도 교육감께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교육청 교섭안으로는 현재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언제 적용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산재 승인도 어렵지만 산재 승인을 받은 분들도 대구시 교육청의 지원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간단하게 듣고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대구 시민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또한 학부모님들이실 겁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일선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을 만들기 위해 급식 노동자들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동중학교 사건으로 보셨듯이 이 학교뿐만 아니라 2027년까지 대구교육청은 462개 학교 전체 급식실 환기시설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환기시설 전문 감리업체를 통해서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학기 중에도 학생들, 교직원들이 직영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대구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속적인 관심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구 지부 정경희 지부장이었습니다.